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증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해 오늘도 함께 노력하는 저희는 유튜브 통증왕 최봉춘입니다. 오늘은요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기사님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하시면 겪게 되는 통증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지긋지긋한 이 통증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지 여러분의 통증을 책임져 드릴 최봉춘 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가장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운전을 하시는 운전직 근로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직업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래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맞아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어디가 제일 안 좋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오래 앉아서 운전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밥 먹어도 소화가 되겠어요? 그렇겠네요. 우리 식사하면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래서 맞네요. 소화되는데 밥 먹고 뭐 계속. 조금 있다 운전해야 되죠. 네. 제 시간에 먹는 게 아니라 막 네. 늦게 먹고 그죠. 불규칙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위장 문제가 제일 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도 전공의 시절에 제때 밥을 못 먹고 뭐 밤에 밤을 꼬박 새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그때 위에 염증이나 이런 것을 앓고 굉장히 고생한 적도 있어요. 그러셨군요. 가장 어떤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뭐 식사도 못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위장관 문제가 가장 많을 거로 보여요. 제가 보기엔요. 그 위장관 관계는 진짜 남한테 표시도 안 나지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변도 잘 못 보니까 방광염 같은 비뇨기 같은 문제도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그나저나 이제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다음에 허리 구부러지면 목도 이렇게 되고,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목이나 허리, 등 쪽의 통증으로 내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거로 통증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장시간 앉아서 똑같은 자세로 운전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위들에 특히나 통증 발생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추측이에요.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다. 근데 원장님께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허리 아플 때 앉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허리가 안 아파야 되는데 왜 아프죠? 그러네? 오래 앉아 있는데 왜 또 허리가 아파요? 그러네요. 안 아파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앉았을 때 자세는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이런 하중이 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서 있는 자세 약 2배 정도 어머. 가량이 더 허리에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운전을 할수록 운행 시간이 늘어날수록 척추에는 점점 많은 부담이 누적이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척추 근육도 약해지고요. 인대가 약해지니까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더욱더 압력을 받아서 더욱더 퇴행성 변화가 빨리 되고 우리 통증을 조절할 수 없는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뭐 하시잖아요. 오래 운전하면 하다가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어우, 뻐근하다. 허리 아파. 네. 허리 쭉 펴고 막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오래 운전하면 바로 이렇게 허리가 아프죠. 자세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운전하는 그 시트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좁은 공간에 네. 또 긴장을 해야 되죠. 그쵸. 아픔 봐야 되죠. 몸은 딱 고정돼 있죠. 운전해야죠. 뒤에 앉아가는 분들은 좀 편하죠. 그분들도 오래 앉아 있다 하면 아픈데. 힘들죠, 맞아요. 운전까지 하는 사람은. 네. 이 몇 맞아요. 가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정말 힘드실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좌석도 굉장히 좁잖아요. 그쵸. 근데 이 좌석이 이 차 오래 타면 좌석 어떻게 해요? 푹 꺼지잖아요. 맞아요. 쿠션도 꺼지고. 응. 다 꺼지면 응. 진짜 이상하게 되잖아요. 응. 그래서 자세를 아무리 가지려도 잘 안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분들한테 상당히 허리에 치명적인 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원장님, 장시간 운전 외에도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물론 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운전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도로는 가다 보면 털털거리는 데 많죠. 아. 물론 저쪽에 어느 나라처럼 비포장대를 다니지는 않지만 네. 포장이 다 됐지만 도로가
통통통통 튀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충격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하체의 충격이 다 네. 허리로 가서 이런 노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또 어떨 땐 방지턱 있으면 쿵쾅하잖아요. 맞아요. 이 허리라는 게 사실은 그런 정도 조그만 충격, 어떻게 보면 퉁퉁퉁 거리는 정도 충격은 충분히 우리 허리에 딱 힘주고 있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허리를 항상 힘을 딱 주고 다니느라 허리를 빼고 있을 때는 조그마한 충격들은 굉장히 큰 데미지로 와닿습니다. 보통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조그만 단이 있는데 가다가 무심코 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 허리가 콱 충격이 오죠? 맞아요. 근데 그거 알고 가서 이렇게 탁 떨어지면 하나도 충격이 안 와요. 맞아요. 우리 몸에 이 근육이 딱 긴장된 상태에서 툭 밟았을 때는 그 정도 충격은 뭐 네. 얼마나, 근데 힘없이 가다가 툭 가면은 그건 굉장히 충격이 와요. 그 경험하셨죠? 네.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 딱 허리 힘주고 딱 이렇게 운전해서 몇 시간 할 수 없잖아요. 네. 힘 빼고 있는데 퉁퉁 하면은 이게 그쵸. 충격이 바로 허리에 굉장히 크게 작용한대요. 생각보다 많은 충격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오래 쌓이면 허리의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허리의 관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승용차인데 이게 화물차 큰 차 있죠, 몇 톤짜리. 네. 그런 분들은 가면은 차도 큰데 쿵쿵 하면은 정말 큰 충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허리의 충격은 차에 의해서, 차체에 의해서도 올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안 좋은데 차가 덜컹거리면서 가해지는 충격까지 더한다면 훨씬 더 무리가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원장님, 만약에 이 한 번 느꼈었던 허리 통증을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면서 꾸준히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있죠. 작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나중에 돌이 확 패이죠. 파이죠. 네. 그렇죠, 이거예요. 작은 충격이지만 지속적으로 가면 돌도 뚫는데, 네. 그래서 계속 충격이 가면은 제일 먼저 허리를 받치고 있는 디스크라고 있잖아요. 충격을 완화해주는. 이게 얘가 사실 이런 충격을 받아주려고 네. 생긴 거예요. 척추 뼈와 뼈 사이에 가느다란 연골 조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외부에서 허리에 닿는 충격을 방지하고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충격 방지용 쿠션, 그걸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맨날 받아봐요. 맨날 봐도 얘가 충격을 받다 하면 나중에 얘도 지치잖아요. 네. 그게 퇴행성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든 거에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네. 제일 잘하면 4번, 5번 사이, 5번, 6번 사이. 이런 데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럼 퇴행성이 돼갖고 디스크 자체가 짜부러들어요. 아이고야. 그럼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뒤로 튀어나와서 돌출이 되면서 신경을 누르고 신경에 압박을 하면서 이제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허리 관절들도 다 망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허리의 척추의 전반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런 변화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일 문제가 허리 아프죠. 근데 약간 목이 아프죠. 아픈 느낌이 약간 뻐근하게 아플까요? 처음에는 아니면- 뻐근하고, 우리 처음에 뭐 2시간 운전하고 이러면 허리 뻑뻑한데 맞아요, 맞아요. 누워서 서서 딱 이렇게 피우고 그러면 또 금방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6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운전하고서 하면 그걸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많이 쉬어줘야겠죠. 뻐근한 게 오래 가요. 근데 뻐근한 게 다 풀려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운전해야 돼요. 네. 또 쌓여. 그쵸. 계속. 계속적으로 조금 쌓이면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큰 병으로 방치하고 허리가 아프고, 나중에는 양 목이 아프면서 어깨도 아프고요. 그것이 진짜 많이 진행되면 이제 엉치, 다리로 통증이 내려오는 이런 허리 요통에서 좌골신경통, 이런 방사통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어떤 환자분들은 몸이 전체가 다 아프고 쑤시고 계속 아파요. 이런 허미근육통처럼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원장님? 네, 일단은 기사분들은 오시면은 잘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네. 경력이 5년, 10년, 15년 된 분들 보면 이제 다 허리가 퇴행성 디스크가 심한 경우, 관절이 다 망가져 있는 경우, 어떤 경우는 협착이 심한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염증 치료를 잘하고 신경 치료를 잘 해줘서 이제
통증을 치료를 해주는 것이 1차적인 치료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찾고 이제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막아야 됩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게 중요해요. 보통 운전하면은 좀 쉬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운전한다면 반드시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요. 반드시 운동을 해서 허리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회복을 시킨 다음에 또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짧게는 운전하시면서 이제 중간중간 비어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짬나는 시간들. 앉아있지 말고 내리셔서 허리 펴고 스트레칭하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짧은 뭐 1분, 2분, 5분이라도 짧은 시간에 스트레칭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매뉴얼을 정해서 그에 맞게끔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조그만 것들이 쌓여서 굉장히 강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뭐 내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앉아서 하는 운동을 배우시면 되죠.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척추를 쭉 끌어올려라. 네. 쭉 끌어올려보세요. 그냥 쭉 그러면 쫙 펴지죠. 네. 그렇게 펴주시잖아요. 쫙 해서 허리를 쫙 펴고 머리까지 쫙 펴요. 어. 쭉 늘려봐요. 그런 거를 해서 한 1분 정도 한 다음에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완을 하시는 거예요. 오. 일어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심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러면 앉아서도 먼저 할 수 있고 앉아서 다리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네. 그래서 많죠. 앉아서도 하는 운동, 잠깐 짬내서 바깥에서 하는 운동, 또 쉬었을 때는 집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이런 거를 잘 해주시면 운전을 하셔도 많은 어떤 충격을 받고 자세가 안 좋아져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네. 언제든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쫙 가르쳐 드릴게요. 맞습니다. 저희 원장님은 언제나 늘 한자리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원장님 빠르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나를 위한 휴식과 나를 위한 운동은 필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기사님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됐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기사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행을 마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건강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